혹시 이 아이가 불을 일으킨 범인이 아닐까? 불쌍하지 않다. 사람의 몸에 돼지의 뇌를 이식하게 되면 그것은 사람일까 인간일까? 나는 왜 태어났어? 아이들은 크게 다쳤거나 혹은 죽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괴물입니다. 誰がそんなこと言ったの？堀先生。化け物ですよ。で先生からまた何か言われた？豚の脳なんだよね。湊の脳は豚の脳と入れ替わり。誤解を招く点があったかと思われる。何にも誤解してないんですよ。僕はかわいそうじゃない。一人の人間として向き合ってもらえますか？ 영화 괴물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인데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필모를 좀 따지자면 이 괴물은 독특한 자리에 있습니다. 기존 감독의 스타일과는 조금 결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살펴보자면 앞선 3번의 살인 정도가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문과 시선 사이에 방랑하는 아이들을 다룬 영화, 오해와 사랑이 얽힌 관계를 보여주는 영화, 보통이란 무엇일까 고심하게 되는 영화, 괴물 한 잔 말아보겠습니다. 이 다음부터 영화 괴물에 대한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영상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怪物だれだ 이 영화는 구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미나토의 엄마인 사오리의 시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2부는 호리 선생님의 시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부는 사건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미나토의 시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2부와 3부 사이에 교장 선생님의 시점이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맨 처음에 1부를 경험한 관객은 사오리의 시점으로 어떠한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파고드는 스리러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2부와 3부를 지나면서 사오리의 시점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진실들이 하나 둘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마침내 3부와 에필로그를 지나야 관객들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이 구성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일부를 살펴보자면 일부에서는 사오리만 카메라가 쫓아다니는데요. 이를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것이 요리라는 학생이 호리 선생님이 미나토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며 교장실에서 증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카메라는 사오리만을 잡고 있다가 증언을 마친 요리가 교실로 돌아가게 됩니다. 뒤에 있었던 호리 선생님은 그 요리가 나가자 그 문을 그대로 쫓아가면서 학생을 붙잡게 되는데 이때 목소리도 들려요. 요리라고. 그런데 카메라는 그 뒤를 쫓는 요리를 찍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멈춰져 있는 사오리를 찍습니다. 관객은 의뢰 이런 장면이라면 뒤를 쫓아가는 선생님의 관점으로 넘어가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영화는 고집스럽게 사오리의 시점만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이 사오리를 비춰주는 그 앵글 안에서 교장 선생님이 도망치게 되는데 이 도망치는 교장 선생님은 그 앵글 밖으로 나가도 찍지 않지만 그 교장을 붙잡는 사오리의 시선을 따라서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일부는 확실히 사오리의 시선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카메라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1부는 한 44분 가량이 되는데 이 1부에서 컷 편집을 자세하게 보자면 사오리가 알 수 없는 부분에서 컷이 되고 장면이 바뀐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들은 뒤에 나오는 2부와 3부의 복선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부로 가게 되면 사오리가 미처 모르는 호리 선생님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호리 선생님은 말 그대로 선생이기 때문에 교실 안에서 일어나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오리보다는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그의 개인적인 부분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부에서 끊겼던 몇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그 앞을 다루거나 그 뒤를 다루면서 좀 더 진실에 다가가는 연출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진행을 하면서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시점을 옮겨가면서 풀어가고 미나토의 시점에 다다르서야 꽤 명백한 진실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같은 사건을 시점을 옮겨가면서 되풀이하는 이런 형식은 고전 영화인 라쇼몽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명백한 진실의 시점이 있다라는 점에서 라쇼몽과는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챕터가 변할 때 영화는 화재가 일어났던 밤 풍경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폭풍우가 일어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챕터가 이어지고 있어요 라고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마치 이제 막이 변했고 당신이 보지 못했던 것을 다르게 보여줄게요 라고 말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怪物だれだ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영화는 앞에서 밝혔듯이 1부, 2부, 3부로 이루어져 있고 앞에 오프닝과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1부의 시점을 보기 전에 이제 오프닝을 먼저 볼 텐데 오프닝에서는 어떠한 아이 같은 애가 서 있고 화재난 풍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손에는 라이터가 들려져 있어요. 그럼 관객은 의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에는 화재가 나 있고 이 아이의 손에는 라이터가 들려져 있으니까 혹시 이 아이가 불을 일으킨 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영화에서는 이를 명백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부가 시작이 되는데 이 1부는 크게 생각해서 소문과 시선에 관한 거라고 봅니다. 오프닝을 지나서 1막에 가게 되면 사오리가 나오는데 사오리는 미나토라는 남자아이를 혼자서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과 같이 그 화재난 건물을 구경하고 있는데 그때 그녀의 행동을 보자면 꽤나 유쾌한 엄마 같아요. 불을 끄는 소방관들에게 힘내라 라고 외치기도 하고 오히려 아들보다 좀 더 철없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같이 쭈쭈바를 먹으면서 보고 있는데 아들은 의미심장한 말을 하게 됩니다. 돼지의 뇌를 이식한 인간은 인간일까? 돼지일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이 말은 굉장히 이상하죠. 그래서 당연하게도 엄마는 아들에게 반문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냐고요. 아들은 머뭇거리다가 호리 선생님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그 호리 선생님에 대한 의심을 가슴에 품게 되는 것인데 이게 정확하게 호리 선생님이 이상한 말을 했으니까 의심을 품겠다가 아니라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호리 선생님이라는 인간은 조금 이상하다, 의심스럽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엄마는 세탁소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손님을 맞이하면서 어젯밤에 일어났던 화재 사건에 대하여 손님들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때 어떠한 손님이 그 화재가 났던 3층의 걸스바에서 호리 선생님이 있었다라는 소문을 이야기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뒤로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미나토가 머리를 잘랐습니다. 이것 또한 너무 이상하죠. 샤워를 하고 있는 아이에게 바로 말을 하고 싶어서 문을 열고 왜 그러냐라고 했지만 교침 위반이라고 둘러대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신발을 보니까 신발 한 짝이 없고 물을 챙겨주려고 하니까 그 물통 안에는 진흙과 돌 같은 게 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본 엄마는 사실 차근차근 의심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아이가 자기의 아들을 괴롭히고 있다고요. 명백히 학교폭력의 증거이기도 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한 프레임이 씌워진 채로 엄마는 아이의 속을 듣고 싶어서 아버지의 기일을 핑계 삼아서 아빠에게 일상 보고를 한번 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듣고 싶은데 아들은 내가 말을 하게 되면 엄마도 듣지 않느냐 라고 하게 되고 엄마는 자리를 피하고 컷은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등교를 거부하는 미나토의 모습이 보이고 밤늦게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걱정이 된 엄마는 미나토를 찾으려고 막 수소문을 해서 미나토의 자전거를 발견하게 되고 그 숲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폐 동굴이 보이고 거기에서 괴물은 누구게 괴물은 누구게를 외치는 자신의 아들을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보니까 귀가 좀 다친 것 같고 어딘가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좀 위로의 말을 하고자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저 아빠하고 엄마처럼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면 된다라고 하지만 미나토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나는 아빠와 같이 라고 말을 했다가 어느 순간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게 됩니다. 그 모습에 너무 놀란 엄마는 차 사고까지 일으키고 같이 병원에 가게 됩니다. 미나토의 몸은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으니까 상처투성이었고 혹시 머리에 충격이 갔을까봐 MRI까지 찍게 됩니다. 차는 사고가 났으니까 경찰에게 견인된 듯 보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같이 집을 걸어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엄마는 이런 대사를 말합니다. 지옥이다 라고요. 근데 이 지옥이다 라는 말은 일전에 했던 말입니다. 뭐냐면 선을 넘어가면 지옥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 선, 그 도로에 나오는 그 실선 있잖아요. 그 선이에요.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자동차에 치일 수도 있어서 아들에게 넘어가지 말라는
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을 한 것인데, 아들이 너무 시무룩해져 있으니까 유쾌한 엄마인 사오리는 약간 그 좁은 돌 같은 데 위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떨어지게 되고, 아, 지옥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은 들은 미나토는 약간 화가 나듯이 울분을 토해내듯이 행동하게 되는데, 엄마는 거기에서 미나토를 붙들면서 정확하게 추궁하듯이 물어봅니다. 누가 너를 괴롭히냐고요? 카마다냐고? 아니면 그 호리 선생님이냐고 막 물어보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미나토는 호리 선생님이라고 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당연히 엄마는 학교에 찾아가게 되고, 복도에서 껌 같은 걸 떼고 있는 교장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5학년 2반 미나토의 엄마라고 소개한 사오리는 교장실에 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확인을 해달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교장은 굉장히 사무적인 태도로 뭔가 죽어있는 사람처럼 응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그랬는지 뒤에서 밝혀지는데, 그 이유는 최근에 손녀딸이 죽었기 때문인데요. 그 얘기를 듣고 또 컷이 변경되어서 집안에서 저녁을 먹게 됩니다. 그때 아이가 한 예능을 보고 있었는데, 그 예능은 몰래카메라를 하는 예능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능을 본 사오리는 누가 그런 걸 속아? 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 미나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텔레비를 보는 거니까 알 수 있다고요. 근데 사실 그 TV에서 나오는 예능을 바라보고 있는 모자의 대화 내용은 영화가 다루고 있는 주제줄 중에 하나를 다루게 됩니다. 뭐냐면 전체 상황을 모르면 그 몰래카메라에 당할 수밖에 없다. 거짓말에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뒤에는 미나토는 평소처럼 행동을 하다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사오리는 또 학교에 찾아가고 굉장히 사건을 은폐시키려 하고 또 기계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 교장과 선생님들 무리를 보게 됩니다. 이때 사건의 당사자라고도 볼 수 있는 호리 선생님을 보게 되는데, 그 호리 선생님의 행동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사죄를 하려고 하는데 자세를 잘 잡지 못한다던가, 말을 뱉는데 처음에 보쿠와라고 시작했다가 와타시와라고 바꾸기도 하고, 전미어를 잘못 붙여가지고 수정을 한다던가, 그렇게 좀 더듬더듬하게 진심이 느껴지지 않게 보이도 합니다. 이러한 기이한 행동은 또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흥분한 사오리 앞에서 사탕을 먹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어이가 없는 사오리는 교장 선생님에게 막 항의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은 또 죽은 눈으로 그냥 대응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카메라를 보게 된다면 여기에 사람이 있고 그 사이에 엄마인 사오리를 비춰주는데, 마치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사오리의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카메라 구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컷이 펌집이 되어서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 사오리가 또 장을 보고 있는 교장을 보게 되는데, 그 교장은 뛰어가는 아이에게 몰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린 것이었죠. 이 모습을 사오리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교장이 또 그걸 보게 됩니다. 교장은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를 하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간 사오리는 또 미나토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참은 사오리는 또 학교를 찾아가게 되고 호리 선생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때 호리 선생님은 오히려 당신의 아들이 요리라는 학생을 괴롭히는 것은 알고 있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사오리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믿지 않죠. 화가 나서 막말을 하게 됩니다. 여갑 걸스바에 가는 주제에 그거 들켜서 네가 불지른 거 아니냐고요. 여기서 또 컷이 되고 막 방을 막 어지럽힌 미나토를 감정적으로 이제 잘 대해주고, 요리라는 학생의 집에 찾아가게 되는데, 요리는 정말 파워 2같이 낯선 엄마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물도 떠다 주고, 아직 미나토는 아픈 것이냐라고 또 물어보고, 편지를 쓸까요? 라고 말도 겁니다. 근데 막 편지를 쓰고 있는데 특정 문자를 걸문자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오리가 직접 약간 들킨 듯 기분 나쁘게 표현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자신의 아들이 너를 괴롭힌 적이 있냐고요. 근데 괴롭힌 적이 없다라고 말했고, 자신의 아들의 신발 한쪽이 그 집 현관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또 물어봅니다. 이거 왜 있냐고요. 근데 한쪽만 빌려줬다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이렇게 건네줄 때 여기 화성 자국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는 왜 그러냐라고 묻게 되고, 그 모습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요리를 기점으로 또 컷이 됩니다. 그 컷 다음에는 교장실에서 요리가 호리 선생님이 미나토를 때리는데, 반 아이들은 모두 알고 있지만 호리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서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증언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확신에 찬 사오리의 얼굴을 비추게 됩니다. 호리 선생님은 교실로 돌아가는 요리를 붙잡으려고 문을 나가게 되고, 도망치는 교장에게 엄마인 사오리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손녀딸 죽었죠.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실수로 죽었잖아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괴로웠죠? 슬펐죠? 지금 내 기분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발 인간 대 인간으로 봐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우당탕 소리가 나고 또 컷이 됩니다. 된 다음에 어떤 호수가 비치게 되고 또 컷이 되고,
학교 강당 같은 데 모인 학부모의 모습이 보이고 거기서 진상규명회를 하고 이러는 선생님들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호리 선생님을 비춰줍니다. 그 다음에는 신문을 보고 있는 엄마와 그 신문의 기사는 대신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 그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는 호리에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리게 되고 학교에서 미나토가 다쳤다라는 얘기를 듣는 사오리는 또 학교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학교에 갔을 때 어떠한 아이가 호리 선생님이 계단에서 밀어서 미나토가 다쳤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고 거기에 흥분한 엄마는 왜 호리 선생님이 거기 있냐 그만둔 거 아니었냐며 양호실로 급히 미나토를 찾게 되는데 미나토는 거기 없었고 불안하게 열린 문과 바람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자살을 암시하는 행동을 조금씩 했기 때문에 사오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에 떨린 목소리로 제발 그만 하지마 라고 하는데 다행히도 자살은 아니었고 그 순간 어디에선가 하는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 소리가 들리고 교장실에서 미나토를 만난 엄마는 그 아들을 꽉 껴안게 되죠. 거기서 또 컷이 되고 댐의 일부가 열린 하천을 비춰주게 됩니다. 물이 많이 뿜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태풍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듯이 뉴스에서도 태풍이 오니까 모두들 대비하세요 라고 하고 이 미나토와 사오리도 집에서 태풍 대비를 합니다. 그날 밤에 눈물 젖은 모습의 미나토를 사오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사오리는 의외로 침착해 보였습니다. 그때 또 사랑하는 사람을 꿈속에서 잃은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으로 보아 이런 일이 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아빠가 나타났고 엄마에게 항상 고맙고 사랑한다 라고 전해달라고 그랬다 합니다. 미나토는 그 전부터 계속 환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환생할 걸까? 나는 뭘로 환생할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이때 엄마 나는 불쌍하지 않아 라는 대답도 합니다. 이 말은 앞에서 엄마가 나는 엄마 노릇을 잘 못하고 그래서 너가 계속 불쌍해 보인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나는 불쌍하지 않아 라는 대사는 뒤에 2부에 가서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다음날이 돼서 이상하게 조용한 2층에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미나토가 없었습니다. 밖에는 태풍 때문에 비바람이 추는데 아들이 없어지니까 엄마는 무서운 생각밖에 들지 않죠. 이때 집 밖에서 어떠한 남성이 미나토라고 소리치게 되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창문을 열었을 때 엄마는 깜짝 놀라게 되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이때 카메라는 엄마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미나토의 책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파란색 기차 한량이 종이로 만들어졌나 미니어처처럼 있고 거기 밑에 그림카드가 있습니다. 이 그림카드는 엄마가 창문을 열었을 때 바람이 불면서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그림카드를 카메라가 잡아주게 되는데 거기에는 괴물도 있었고 우파루파도 있었고 사람, 나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1부는 화재 사건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폭풍을 맞이하는 그 날까지의 사건들을 사오리의 시점으로 한번 쭉 보게 되는 것인데 사오리는 엄마의 입장으로서 아들이 호리 선생님으로부터 괴롭힘 폭력을 당하고 있고 이를 학교에 고발했지만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도 이상하고 이를 대처하는 선생님들의 미숙한 태도로 부당함을 느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더욱 열정적이게 아들의 이런 사고를 수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일부만 봤을 때 사오리는 굉장히 정의롭고 모성이 넘치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이 대척점에 있는 교장 호리 선생님 그리고 그 교감이랑 선생님 무리들은 굉장히 나쁘게 그려집니다. 이를 나타내는 대사가 엄마가 교장 선생님을 보고 죽어있는 눈이다. 사람이 맞는지는 모르겠다. 정말 사람이 맞다면 사람인지 아닌지 대답을 해달라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한 호리 선생님의 시점으로 2부가 시작되는데 이 2부를 보게 되면 사실 반전과도 같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1부를 말하기 전에 1부는 소문과 시선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일부에서 나오는 소문은 호리 선생님이 그 화재가 난 건물 걸스바에서 나왔다더라 라는 소문을 엄마가 맨 처음에 듣게 되고 거기서부터 의심이 피어나서 내가 너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라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까지 이 소문이 확신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자기의 아들이 당한 폭력 사건과 겹쳐져서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호리 선생님이 걸스바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릅니다. 소문이기 때문인데 자신의 아들에게 폭력을 저질렀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오리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니까 걸스바에 갔겠지. 걸스바에 가서 만약에 들켰으니까 혹은 화가 났으니까 화재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겠지 라고 오해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소문에 관한 거는 2부에 가서 호리 선생님도 듣게 됩니다. 怪物だれだ
2부의 시작은 앞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화재가 난 그날 밤으로 되돌아갑니다. 도시의 전경을 보여주는데 화재가 났으므로 소방차가 그 화재를 끄기 위해서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아이들이 소방차를 따라가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때 엘리베이터에서는 호리 선생님과 그의 애인이 나오게 되고 청혼 얘기가 오고 갑니다. 그래서 그날의 진실을 호리의 시점으로 보여주는 건데 1부의 소문은 호리가 걸스바에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2부의 시점, 호리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호리는 그날 걸스바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자친구와 같이 있었는데요. 그 소문의 원인도 보여줍니다. 화재가 난 밤에 육교를 건너고 있었는데 학교 아이들이 호리 선생님을 발견했고 그냥 아무렇게나 오해해버린 것이죠. 호리 선생님이 여기 있는데 걸스바에 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 말이 와전되고 풀어지면서 실제로 호리가 걸스바에 갔다라고 소문이 된 것이죠. 이렇게 호리 선생님에게 말하는 아이들은 꽤나 무례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답합니다. 밤도 늦었고 불이 났으니까 얼른 집에 가라고요. 이때 아이들은 영상을 찍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3부의 시작과도 이어집니다. 호리는 집으로 갔고 여자친구에게 걔네들은 집에 잘 들어갔을까? 라고 말하며 상냥하고 자상한 선생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금붕어를 바라보면서 애인이 이런 말을 하죠. 금붕어는 너와 닮았어. 불쌍해. 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리는 나는 불쌍하지 않아. 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사오리가 미나토에게 너가 불쌍해서 그래 라는 말을 했었고 미나토는 난 불쌍하지 않아요 엄마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불쌍하지 않다라는 말을 상대방에게 건네면서 이 둘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보면 이 호리도 싱글맘 밑에서 자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애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호리 또한 뭔가 특이한 아이였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호리는 한 금붕어를 바라보면서 얘는 뒤집어서 자는 병이 있는 금붕어야. 이런 애가 나랑 같다니 너무하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앞에서 이 뒤집는 거에 관련된 거는 요리입니다. 요리는 특정 문자를 뒤집어서 거울 글자로 쓰는 아이였죠. 즉 이런 부분에서 이 호리와 요리와 미나토가 어느 정도씩 다 닮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요리의 낡은 신발을 눈치를 채고 아이들에게 말을 걸면서 등교하는 듯 자상하고 친절한 선생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리만 알 수 있는 교무실의 풍경이 보이는데 교무실에서 교감으로 보이는 사람이 꽃문장어의 먹이를 주고 있고 요리는 옆에서 그의 푸념을 듣습니다. 클레임건은 극성 부모님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때 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교장은 손녀의 죽음으로 쉬고 있다가 그날 다시 복귀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호리를 꼽집어서 자네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리를 비워서 미안하다며 자상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학교 내에서 얼마 되지 않은 조금 새롭고 적응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교실로 풍경이 옮겨지면서 글짓기 시간으로 보이는데 자신이 5학년 때 가졌던 꿈에 대한 글짓기를 학생들에게 읽어줍니다. 이때는 호리를 비춰주긴 하지만 미나토도 잠깐 비춰주기도 하는데 이 미나토가 요리를 슬쩍 보는 것도 같이 비춰줍니다. 즉 이런 시선의 변화는 호리가 은연중에 봤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업에 종소리가 들리고 어떠한 아이가 막 달려가는데 화장실을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호리는 소문과는 다르게 타나카 수업 시작해 화장실에 간다고 천천히 와도 돼 라는 자상한 면모를 보이죠. 이렇듯이 1부에서 나왔던 호리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소문 같은 것이 호리의 시점에서 재구성되면서 그것이 아니었고 아이들의 부풀린 소문,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계단을 올라가고 교실로 나가는 호리의 모습을 보이는데 교실이 굉장히 난장판인 것이죠. 봤더니 미나토가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리는 이것을 막다가 실수로 팔꿈치에 미나토의 코를 치게 되는데 이것은 영화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알겠지만 명백한 실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수의 내용을 일부에서 사오리한테 설명을 할 때는 교사의 손과 아이의 코의 상호작용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실수로 부딪힌 호리 선생님은 미나토에게 사죄를 하며 왜 이렇게 된 것이냐고 자초지종을 물어보지만 미나토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 아이들에게 물어보지만 반 아이들도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미나토는 코피가 나게 되고 아이들에게 사과를 합니다. 여기서 컷이 되고
그리고 애인과의 대화로 바뀌게 되는데 애인과 장을 보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때 애인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일부에서 나왔던 싱글맘을 비하하고 그런 단어 선택이 적절치 않아 하는 모습은 애인과 비슷합니다. 즉 그런 호리의 행동은 애인의 행동이 약간 반영된 것이죠. 호리는 그 대화에서 애인의 잘못을 찝으면서 나도 싱글맘으로 자라와서 그런 편견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애인이 어떠한 단어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단어가 적절치 않아 보이자 이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낫다라며 단어에 민감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호리의 특이한 습관이 하나 나오는데 호리는 책을 보면서 오타가 있으면 그것을 찾아내고 출판사에 편지를 보내는 그런 특이한 강박적인 습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호리는 말에 대해서 꽤나 신경 쓰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일부에서 이렇게 말을 좀 더듬고 단어를 바꾸고 전미사를 바꾸는 행동이 이런 호리의 습관에서 나왔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장실에서 뜬금없게 사탕을 먹는 것도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여자친구는 호리의 입에 사탕을 넣어주면서 릴렉스해라, 진정해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본다면 일부의 호리가 상황에 맞지 않게 사탕을 먹는 것은 그 당시에 호리가 받았던 스트레스를 긴장감을 풀기 위한 행동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체육 시간에 호리가 아이들과 함께 체육을 하는 장면인데 인간 피라미드라고 하죠. 그걸 세우고 있습니다. 1층이 다 됐고 2층이 올라가고 3층이 올라가고 있는데 2층의 아이가 무너져가지고 이제 다시 피라미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때 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못 버티다니 남자답지 않네 라고요. 체육 시간이 다 끝나고 호리는 물품 정리하던 와중에 그 체육 창고로 교장실에서 봤던 그 선생님들 무리가 오게 됩니다. 미나토의 엄마가 클레임을 걸었다고요. 그래서 호리는 오해가 있으면 풀면 되고 내가 가서 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은 거기서 호리를 말립니다. 너가 가는 것보다 클레임을 많이 받아본 우리가 다 해결하겠다고요. 너는 그냥 숨어 있겠다고요. 그래서 호리는 그들을 믿고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질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결되지 않았고 호리는 사오리하고 마주치면서 사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장이 어떤 짓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교장은 호리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호리는 정말 억울해했어요. 자신은 한 번도 미나토를 때린 적이 없다고요. 말리다가 잠깐 다인 것뿐이라고요. 그렇지만 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어땠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즉 이 말으로 교장과 덮으려는 선생님들의 가치관이 나오는 것인데요. 호리는 앞에서 말했듯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생겨도 일단은 덮으려고 볼 것이고 혹여나 이게 커져도 호리한테 모든 책임을 넘기면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 컴플레인을 받아들이고 학부모의 화를 누그러뜨려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 학교 자체가 고발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에서 호리가 처음으로 사오리를 만나고 사오리에게 사죄하는 장면에서 말을 더듬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이 사람이 단어에 민감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외웠던 말을 되새기다 보니까 말이 안 맞게 되니까 이것을 더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일부를 봤을 때 굉장히 좀 이상했던 게 있는데 사오리가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손녀 사진이 사오리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손녀가 사고로 죽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손녀 사진은 사오리 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뒤집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장이 앉아서 손녀 사진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일부를 봤을 때부터 이 사진이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또한 교장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심지어 학부모석에 앉아봐라고 시킨 다음에 이 각도까지 조절을 합니다. 즉 호리 시점에서 교장은 굉장히 악한 존재 로 나온 것이죠. 일부에서의 교장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존재, 기계적인 어쩌면 너무 무능한 그런 존재로 나오지만 호리의 시점에서는 교장은 그 누구보다 사건을 은폐하고 제대로 보려 하지 않으면 사건이 커졌을 때 모든 책임을 호리한테 돌리는 굉장히 악한 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영악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날 저녁 교무실에 남은 호리는 교장 선생님에 대한 소문을 하나 듣게 되는데 이 소문은 사실 주차장에서 손녀를 친 범인이 교장 선생님의 남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소문을 말해주는 대상은 동료 교사인데요. 사오리에게 소문을 전달하는 역할은
성인인 손님이었고 2부에서 호리에게 소문을 전달하는 역할도 성인인 선생님입니다. 어른들은 이미 만들어진 소문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기정사실화시키는 역할이죠. 그렇다면 이 소문 자체는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이 소문 자체를 만들어낸 주체는 아이들입니다. 앞에서 호리 선생님이 걸스바에 갔다라고 말한 것도 아이들이고 영화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 소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게 된다면 교장 선생님이 남편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 아닐까라고 소문을 만든 것도 아마도 아이들일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토가 요리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고 있는 소문을 물어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소문의 시발점조차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아이들이 소문을 만들어내고 그에 따른 거짓말도 하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른의 시점에서요. 다시 어른의 시점인 2부로 되돌아와 봅시다. 교실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요리와 호리가 있는데 쓰레기통 안에서 실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호리의 시점에서는 요리가 누구에 의해서 따돌림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요리를 괴롭히는 아이가 미나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요리가 화장실에 갇혀 있었는데 거기서 미나토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리가 괴물은 누구게 괴물은 누구게 이렇게 외쳤을 때 자신이 앞에 있었지만 다시 미나토가 오면서 마치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수습하려고 온 것 같았고 호리 선생이 미나토를 봤을 때도 그 표정이 굉장히 불안해 보였기 때문에 호리 선생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요리가 약간 의아한 모습을 보이는데 요리는 지나치게 밝은 아이입니다. 밝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밝게 행동을 하고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데 요리가 화장실에 갇혔을 때 호리 선생님이 그거를 풀어주게 되거든요. 이때 아 뭐야 호리 선생님이었어? 라고 약간의 실망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갇힌 아이였다면 선생님이네? 풀어줘서 고마워요. 혹은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이런 말을 할 법도 한데 뭐야 호리 선생님이네? 하고 약간 실망한 듯하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호리 선생님은 요리의 집에 가정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때 약간 맥주 같은 것을 들고 마시는 요리의 아빠를 보게 됩니다. 요리의 아빠는 굉장히 무례한 사람이죠. 호리를 보자마자 누구냐라고 말을 하고 호리가 요리의 담임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대학 어디 나왔어? 선생님 금년 좀 짤 텐. 나는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데 뭐 너가 보기에는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례한 언사를 하죠. 그래도 호리는 요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아빠가 먼저 말합니다. 내가 조금 골치 아픈 애긴 해도 아빠로서 책임을 지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보고 괴물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미나토가 엄마에게 했던 질문 사람의 몸에 돼지의 뇌를 이식하게 되면 그것은 사람일까 인간일까 라고 하는 질문의 근원지가 어디였음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것은 요리의 아빠의 발언이었는데요. 요리의 아빠는 자기의 아들을 보고 인간의 뇌가 아니라 돼지의 뇌가 들어있다 라고 막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괴물을 인간으로 되돌리려고 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컷은 다시 바뀌어서 사오리가 다시 학교에 온 장면으로 넘어오는데 사실 그때 사오리는 호리가 여학생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1부는 사오리의 시점이기 때문에 호리가 어디로 가는지 못 봤지만 2부에서 그것이 밝혀지는데 여학생은 죽은 고양이 시체를 보여주면서 이 죽은 고양이를 가지고 미나토가 놀았다라고 호리에게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리는 더욱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자신이 봤던 것에서는 미나토가 요리를 괴롭히고 있고 또 죽은 고양이를 가지고 노는 위험한 아이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오리와 호리가 부딪혔을 때 너네 아들이 요리라는 학생을 괴롭히는 거 아냐? 아들 방에 날카로운 날붙이나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본다면 사오리의 입장과 호리의 입장 둘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둘은 아예 다른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둘의 상반된 입장을 가지게 된 이유는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앞에서 말했듯이 구조를 1부, 2부, 3부로 나누면서 시점을 변환해가면서 관객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어느 것이 진실이고 이 진실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거쳐야 할까? 라고요. 여기서 다시 컷이 돼서 요리를 쫓아가는 호리의 시점으로 바뀝니다. 이때 선생님들이 맞게 되고 그만하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호리는 미나토의 위험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을 끌고 간 그 여학생에게 미나토가 죽은 고양이로 놀았다는 것을 교장 선생님 앞에서 말해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전혀 협박적이지 않았고 무섭지 않았는데 여학생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에 호리는 여학생의 팔뚝을 잡게 되는데 여학생은 아프다며 놔달라 하고 호리는 제압당하게 되죠.
되죠. 이 다음의 절차는 꽤나 명료해 보입니다. 교무실에서 호리에 대한 5학년의 설문지가 대대적으로 나오고 미나토의 엄마인 사오리는 학교를 상대로 내용 증명까지 보내가면서 법적으로 대응할 요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리는 학교에서 잘리게 되고 진상규명에 끌려가서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호리는 마이크를 쓰지 않았는데 이것이 호리만의 나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도 같았습니다. 애인과 같이 집으로 들어온 날 기자들이 닥치게 되고 사진을 찍히게 됩니다. 이때 A는 호리에게 나중에 연락할게 라며 마치 이별을 한 듯하게 뉘앙스를 풍기며 집으로 나서게 됩니다. 호리는 결국에 잘리게 되었고 자신이 말했던 그 돼지네 어쩌고저쩌고 하는 기사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등 뒤로 호수가 보이는데 이 호수는 1부에서 잠깐 나왔던 그 호수를 의미합니다. 즉 1부에서 그 호수를 비춰줌으로써 2부에서 시점이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호리는 돼지내를 받는 그런 테러도 당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진상규명의 밤에 퇴근을 할 때 교장 선생님께 호리는 이렇게 말했죠. 사실 당신이죠. 손녀딸 주차장에서 치어서 죽이게 된 거 당신 남편이 아니라 당신이죠. 라고요. 이랬을 때 이러한 소문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직접 말하는 대상은 일부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사오리죠. 그래서 호리는 여러 방면에서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들과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호리가 학교를 찾아가는 장면이 있는데 답답함의 표현인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미나토를 만나게 되고 미나토가 도망치게 되자 호리는 따라가게 되는데 그때 미나토를 붙잡고 물어봅니다.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냐고요? 정말 그렇게 했냐고요? 했을 때 미나토는 안 했다라고 합니다. 즉 호리라는 인물은 앞에서도 봤듯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니면 설명을 해서 오해를 풀면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해가 오해를 낳고 그 오해가 거짓으로 자신을 감싸게 되고 억울하게 되자 자신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당사자의 표현으로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나토가 하지 않았다고 하자 호리는 놔주고 미나토는 도망치다가 자기 스스로 계단에서 넘어진 것이죠. 이때 한 아이의 외침이 들립니다. 호리 선생님이 미나토를 넘어뜨려서 계단에서 굴렀다라고요. 이 말을 들은 호리는 억울해하지도 화내하지도 않고 착잡해합니다. 그리고 위험하게 난간을 통해서 마치 자살을 하려던 듯하게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호리의 발에는 신발 한쪽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요리와 이어지죠. 그래서 이 호리와 요리는 두 개의 공통점이 나오면서 이 호리라는 인물이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뒤에서 말할 3부에서의 주인공 미나토와 요리 그리고 1부에서의 주인공 사오리 그 사이를 연결하는 인물로 2부에서의 주인공이 호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호리는 어른이죠. 그래서 어른의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게 가려지는 면들이 존재하고 그 가려지는 면들을 1부에서의 사오리처럼 자신의 추측 혹은 소문으로 알 수밖에 없는 인물이죠. 그러나 이 호리라는 인물은 사오리보다는 아이한테 가까운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호리라는 인물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의 취미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취미 때문에 요리가 남긴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자면 이 호리는 아이들의 시선에 어느 정도 맞춰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져본다면 호리의 어릴 적도 굉장히 특이한 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호리와 요리와의 그 두 가지 이어지는 부분 뒤집어진 금붕어와 뒤집어 쓰는 문자 한쪽이 벗겨진 팔 이 두 개의 단서로 호리만이 요리가 숨겨놓은 그런 단서를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옥상으로 올라간 호리는 자살할 것처럼 보였지만 뜬금없는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나팔 소리는 1부에서의 사오리가 양호실에서 들었던 나팔 소리와 같은데요. 사실 3부까지 보게 되면 이 나팔 소리의 주인공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가서 말하게 되고 다시 컷이 되어서 호수가 나오고 그 태풍이 오는 밤으로 가게 됩니다. 호리는 결국 잘리고 집에서도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글짓기 시간에 아이들이 낸 글짓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검수를 하는 습관이 있었으므로 요리가스 품종 계량이라는 글짓기를 검수하게 되는데 이때 요리가 숨겨놓은 단서를 찾게 되는 것이죠. 요리는 거울 글자를 쓰기 때문에 이 거울 글자를 다시 원상복구로 하다 보니까 일본은 세로로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나라는 가로로 쓰는데 가로로 쓰는 글씨에서 뜻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무기노 미나토
그리고 호시카와 요리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죠. 이를 눈치채고 이제야 아이들의 속마음을 어느 정도 알아차린 첫 번째 어른인 호리는 태풍이 부는 날에 미나토에게 찾아가서 선생님이 틀렸다, 미안하다, 넌 틀리지 않았다, 이상하지 않아 라는 말을 뱉게 됩니다. 이때 1부에서 끝났던 내용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되는데요. 1부에서 그 창문 밖에서 무기노 무기노 이렇게 외쳤던 대상은 홀이었던 것이죠. 그 홀의 외침을 듣고 엄마가 나가게 되고 자초지종을 설명한 홀이는 엄마와 같이 애들이 갈 법한 장소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차 안에서 엄마도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미나토는 종종 꿈에서 소중한 사람을 잃고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날 때가 많다고요. 그리고 산사태가 일어난 폐쇄된 철로의 다른 어른들은 그곳에서 아이들을 찾게 되는데 이때 엄마는 이런 말을 뱉습니다. 새로 태어난다는 게 뭘까요? 왜 새로 태어나고 싶은 걸까요? 이런 말을 뱉습니다. 즉 아직까지 엄마는 이 아이들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한 어른인 것이죠. 그러나 홀이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왜냐면 미나토를 부를 때 내가 틀렸고 너는 틀리지 않았어,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 사건이 일어난 후에 아이들을 찾는 어른들의 모습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은 뭐냐 하니까 그 산속에 열차 한 량이 뒤집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흙탕물 속에서 비는 막 내리고 있고 거기를 막 손으로 닦아가면서 안에 아이들이 있나 없나 찾아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3부를 보면 알겠지만 이 열차 속 공간은 아이들의 공간입니다. 즉 아이들의 공간을 어른들이 찾아서 아이들의 속내를 살피는 어른들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는데 자세히 보면 한 번도 제대로 깔끔하게 보인 적이 없습니다. 즉 그만큼 아이들의 속내를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어른들의 손기술 컷으로 3부가 시작됩니다. 怪物だれだ 제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2부와 3부 사이에는 의외로 교장이라는 시점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요. 남편 면회를 가는 교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 얘기 하지는 않지만 이 둘 사이에 대해서 어떠한 미묘한 것이 숨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마도 소문이 촉발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챕터의 시작은 늘 그렇듯이 화제가 된 날에 시작이 됩니다. 그날 밤에 담배를 피면서 그 건물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요리가 뒤를 지나가게 됩니다. 왜 요리라고 확신을 하냐면 요리는 작중에서 이렇게 돌리는 장난감을 들고 다니는데 그 소리가 그대로 들렸기 때문이죠. 그 아이는 어떠한 것을 떨어뜨리게 되고 교장은 그것이 라이터임을 눈치챕니다. 라이터는 아이들이 들고 있기에는 적절치 않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교장은 그것을 돌려주게 되죠. 이때 요리의 얼굴이 잠깐 지나가는데 자세히 보면 멍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교장은 눈치챘어야만 했습니다. 이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요. 다시 오프닝의 그 호수로 넘어가고 이제는 오프닝에 서 있었던 아이가 요리임을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라이터가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 요리는 그 화재 사건이 나는 동안에 밖에 있었고 그 밖에 있는 모습은 호리 선생님의 그런 소문을 만들어낸 삼총사가 있거든요. 그 삼총사는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방송을 통해서 저거 요리 아니야? 요리가 왜 여기 있지? 지가 불 지른 건가? 이런 식으로 또 소문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미나토가 보고 있었습니다. 즉 미나토는 요리가 거기에 갔다라는 것만으로 불을 질렀지 않았을까라는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요리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은 그 라이브 방송을 하는 삼총사였습니다. 그 삼총사는 몰카라는 명목으로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 요리를 괴롭혔는데 요리의 반응은 시종일관 뜨뜨미지적긴 했습니다. 아무리 괴롭혀도 그냥 치울 뿐 혹은 그냥 주라고 할 뿐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리와 같이 미나토는 음악실에 탬버린을 가져다 주러 같이 가게 되는데 요리가 의외로 미나토에게 먼저 과자를 주면서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때 요리가 미나토에게 건네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내가 손을 대지 않았으니까 더럽지 않아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더럽다라는 것이죠. 이때 미나토가 그런 뜻 때문에 보고 있었던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자 왜 세균 없는 것 때문에 보고
보고 있는 거 아니었어?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미나토는 그게 아니라 그냥 과자를 학교에 들고 온 것이 의아해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까지 정황을 살펴본 예민한 관객이라면 이 유리가 어떠한 이유로 아빠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꽤나 지속적이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괴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요리의 아픔을 드러낸 것이죠. 미나토는 실수로 음악실에 과자를 흘리게 되고 그걸 줍고 있는데 요리가 미나토의 머리를 이렇게 베베 꼬면서 만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미나토는 약간 좀 혼란스러운 느낌을 받게 되는데 밖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자 학교 안에서는 말 걸지 말아달라, 모른 척 해달라 라고 해주는 것이죠. 왜냐면 교실 내에서 모두가 요리가 괴롭힘 당한 걸 알고 있지만 도와주지는 않거든요. 요리는 어떻게 보자면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놀리기 쉬운 그런 특이점이 있는 아이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벗어난 장소에서는 요리와 미나토는 굉장히 잘 어울려 노는 그런 친구 같은 관계이죠. 요리가 괴롭힘을 당해서 신발이 없이 집에 가고 있자 신발 한 짝을 빌려주기도 하고 같이 자전거를 타고 요리의 비밀 장소를 가서 같이 노는 등 그런 우정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미나토가 머리를 자른 이유도 이런 혼란스러운 감정 때문에 자신의 머리를 자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3부의 시점은 미나토의 시점인데 이 미나토가 요리를 어떻게 바라보는 시점이 담겨 있습니다. 요리의 비밀 장소로 같이 간 미나토는 요리가 꽃의 이름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왜 이때까지는 그렇게 말을 안 했어? 라고 꽃의 이름을 아는 것은 남자답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선로를 살펴보고 막 풀밭에 뛰어놀게 되는데 폐선로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 풀밭의 끝은 어떤 문으로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이것도 이 두 소년이 사회적 시선에 갇혀져 있어서 더 나가지 못함을 의미를 합니다. 다시 학교로 컷이 바뀌고 죽은 고양이를 찾은 요리는 미나토에게 이 고양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의식을 치러주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미나토가 고양이를 가지고 놀았어요 라고 하는 장면은 고양이를 들고 그 비밀 장소에 옮기는 그 과정을 본 것 같아요. 고양이를 옮겨가지고 흙을 덮고 나뭇잎을 붙여가면서 화장을 시키게 되는데 사실 산 안에서 나뭇잎에 불을 지펴서 화장을 하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미나토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지만 요리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나토가 그 물병에 쇳물을 받아서 급히 끄게 되고 그 라이터를 요리에게서 뺏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통에 그 자갈이 들어가 있었던 이유는 그 불을 끄기 위해서였고 미나토의 방에 라이터가 있었던 것은 요리에게 뺏었기 때문이죠. 라이터가 요리에 들려져 있었던 것은 그의 불안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불안을 미나토가 뺏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라이브 방송에서 그런 요리의 행적을 알게 된 미나토가 말하는 겁니다. 걸스바에 불을 지른 것도 너냐고요. 아빠가 술 마시고 걸스바에 가 있으니까 너가 불 지른 거 아니냐고요. 그러자 요리는 답을 하는 것 대신 술을 많이 마시면 몸에 안 좋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소문의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인물이 각 챕터의 주인공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보자면 1부에서의 사오리는 들은 소문을 호리 선생에게, 2부에서의 호리 선생은 들은 소문을 교장에게, 3부에서의 미나토는 들은 혹은 추측한 오해를 요리에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 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영화의 핵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소문이란 거는 부풀려지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답을 하지 않는 그 교장 입에서 나온 사실이 어떻게 되던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이것과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작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라슈몬같이 인간이 알 수 없다라는 걸까요? 괴물은 그런 답을 내리지 않습니다. 3부의 미나토의 시점으로 정확하게 호리와 미나토가 서로 좋아하고 있고 그러한 감정을 은연중에 표현을 하고 싶으나 그 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에서 그러한 감정을 금기시하고 혹은 생각지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미나토가 이상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자면 이 영화에서는 은연중에 남자다워야 된다 혹은 여자다워야 된다, 남자답지 못하다 이런 거는 여자애들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어른의 입에서도 나오고 아이의 입에서도 나옵니다. 즉 사회 전반적인 표현일 것인데
사실 이 5학년쯤 되는 아이들은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남자끼리 놀고 여자끼리 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뉘게 되고 그런 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영화는 이를 비트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게 된다면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게 미나토가 아닌 요리라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이 요리라는 아이는 아빠의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학대당하는 이유는 남자아이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아빠는 아이를 때려가며 극심하게 언어폭력을 해가며 아이를 교화시키겠다, 바꾸겠다라고 아빠의 책임을 다하고 있으나 그 책임은 사실 명백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요이리는 심한 자괴감과 더불어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 다시 되받아치는 그런 능력 혹은 체력 그런 것이 상실된 아이이죠.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밝은 요리의 성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포기한 아이는 스스로 죽는 것을 택하지 않으면 그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를 보여주는 대사가 요리와 미나토가 그 기차 안에서 노는 장면이 있는데 괴물은 누구게라고 하고 그 카드를 이렇게 딱 하면서 이 카드의 내용을 알아맞히는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리를 할 때 미나토는 나무늘보를 들게 되고 나무늘보를 표현을 하는 요리의 묘사가 이 동물은 공격을 받으며 온몸의 힘을 빼버리고 그저 포기를 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이는 사실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사회에서 모든 아픔을 너무 심하게 받아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이때 미나토는 말하죠. 그렇게 된다면 해결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요. 이때 요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방법이 요리라는 아이가 아픔을 견디는 방식인 것을 알 수 있죠. 요리와 미나토는 호리 선생님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호리 선생님은 굉장히 상냥하기 때문에 너가 괴롭힘 당하는 것을 호리 선생님에게 말하면 어때? 라고요. 이때 요리는 답합니다. 남자답지 않다라고 할 것. 즉 호리 선생도 앞에서 말했듯이 이 아이들과 가까울 뿐이지 어른이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때 요리는 할머니 집으로 전학 간다는 소리를 미나토에게 하게 되고 미나토는 더 이상 잃기 싫다며 요리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데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미묘합니다. 그리고 요리는 미나토를 안게 되고 미나토는 놀라서 저리 가라고 합니다. 요리는 자긴도 그럴 때가 있다라며 이해하는 듯하게 말하지만 그 자리를 미나토는 피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미나토는 확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가 요리를 좋아하고 있다고요. 이 3부는 미나토의 시점이기 때문에 요리가 어떤 아픔, 고통을 당했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리라는 아이를 만나고 그 아이를 좋아하게 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미나토의 심정은 그대로 표현하게 되는 것인데 그 다음날로 보이는 미술 시간에 미나토와 요리는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싸움인 것 같았습니다. 만약 미나토가 요리가 역겨워서 왜 그래 이래서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자기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느낌을 저는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귀가 찢어졌고요. 아마도 그날 밤에 미나토는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그 비밀 장소에서 호리를 기다렸기 때문인데요. 호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타난 것은 호리가 아닌 엄마였죠.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시선은 엄마의 시선에서 봤던 미나토가 아니라 미나토의 시선에서 본 요리가 보입니다. 즉 미나토는 요리를 반기고 있었는데 그 앞에 엄마를 보지 못할 만큼 반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와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요리에게서 온 전화를 받고 요리를 붙잡고 싶은 마음에 차에서 뛰어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차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요리를 붙잡고 싶어서 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이 아이들의 감정선을 본다면 자신은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엄마가 말아 그렇게 아빠처럼 가정을 꾸려라 라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엄마가 은연중에 위로랍시고 말한 것도 폭력이 돼서 미나토에게 꽂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우리는
선을 정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선을 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사회적으로 규정된 규범, 질서 등일 텐데 이것을 넘어가면 안 된다, 비정상이다, 나쁜 것이다 라고 교육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남녀의 관계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그런 사회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말을 하는 것인데 자기가 실제로 느낀 그런 사랑, 좋아하는 감정은 남자인 요리에게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비정상, 틀린 아이로 취급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선을 넘어가면 지옥에 떨어진다 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에도 그런 은연중의 폭력이 미나토에게 꽂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이 미나토가 엄마에게 화를 내고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장면은 텅 빈 눈으로 아빠에게 일상을 보고하는 장면인데 아빠에게 나는 왜 태어났어? 라고 말을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감정을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생각 정리가 되었을까요? 미나토는 그날 만나지 못한 요리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이때 요리는 아빠와 함께 나서게 되는데 병이 다 나았다면서 할머니 집으로 전학 가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집 근처에 사는 여자아이를 좋아하게 됐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때까지 노려줘서 고마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상으로 되돌아왔다 라고 하는데 이때 미나토는 원래부터 정상이었다 라고 말도 하죠. 이 말이 왠지 저는 굉장히 씁쓸하고도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요리를 걱정스럽게 혹은 의심되게 혼란스럽게 이렇게 막 살펴보게 되는데 문은 닫히게 되고 미나토는 돌아가려고 하지만 요리가 나와서 미안, 거짓말했어 라고 하며 아빠에게 그대로 끌려가서 또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은 학교에 있는 미나토로 이어지는데 미나토는 호리 선생님을 만났고 그대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치게 되었고 양호실에서 물을 한 컵을 들고 난간에서 이렇게 막 기울면서 위태로운 자기 심정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의외로 교장 선생님이 그 장면을 보게 되고 누구에게 미안하다는 거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나토는 다 실토를 하죠. 호리 선생님은 잘못이 없었고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요. 이때 교장은 질책을 하거나 막 혼내지 않고 그래 거짓말을 했구나 라고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과 함께 음악실로 들어가서 같이 트럼펫을 불게 되는데 이때 1부와 2부에 나왔던 그 나팔 소리가 미나토가 부는 트럼펫 소리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외로 이 트럼펫을 불게 해주는 부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은 교장 선생님인데 교장 선생님은 1부와 비교해봤을 때 엄청나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미나토는 모든 걸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잘은 모르겠으나 좋아하는 애가 있다고요. 남한테 들키면 안 돼서 거짓말을 했어요. 행복할 수 없는 걸 들키면 안 되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를 들은 교장 선생님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으면 그냥 훅 불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같이 불게 되는데 이로써 교장 선생님과 미나토의 공통점도 나오게 됩니다. 즉, 이 두 사람 모두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교장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1부에서 2부를 지나 3부까지 오게 된다면 이 교장이라는 사람은 맨 처음에는 악역이고 눈이 죽어있고 수동적인 인물이라면 3부까지 오게 되면 이 교장이라는 사람은 인간적이면서도 따뜻하게 남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1부와 2부에서 부정적으로 그려졌던 교장은 사실 어른들의 시선입니다. 1부에서는 사오리의 시선이었고 2부에서는 호리의 시선이었죠. 그런데 3부로 오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인간적이게 바뀌었다라는 것은 아이의 시선, 즉 미나토의 시선으로 봤을 때 교장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는 교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순적인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면 무능하고 수동적이지만 어떤 사람이 보면 악질인 것이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이 보면 인간답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보이나요? 제 그림자가 여기서 생기고 여기도 생기잖아요. 이 한 물체를 가지고 생기는 그림자들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기는 그림자는 소문으로서도 표현이 되고 오해로서도 표현이 되고 사랑으로서도 표현이 되고 편견으로서도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뜬금없게 들렸던 뿌하고 나는 그 악기 소리는 교장과 미나토가 답답한 것을 푸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영화의 명대사가 교장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몇몇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것을 행복이라고 부르지 않는단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을 행복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미나토는 자신이 좋아하는 혹은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표현을 다 하지 않았지만 그의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행복이라는 것, 나아가서 미래 희망이라는 것을 아이에게 조언해주는 그런 어른의 모습으로서 교장 선생님의 캐릭터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 다음의 내용은 태풍이 부는 날로 넘어갑니다. 태풍이 부는 날, 자신의 마음을 깨달은 미나토가 요리에게 찾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요리의 집은 의외로 문이 열어져 있고 요리는 잔뜩 얻어맞은 채 욕실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 요리를 미나토가 구해주고 같이 그 비밀 장소로 가게 되는데, 일전에 아이들은 그 비밀 장소에서 빅크런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빅크런치라는 것은 이제 요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우주가 팽창하다고 못해 뻥하게 터지게 되면 시간이 되돌아가면서 모든 것이 무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나토가 다시 태어난다면 뭘로 태어날까? 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한 이유도 그 빅크런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차를 꾸미기도 하고 서로 즐거워하면서 놀았던 그 아지트로 태풍 오는 날 밤에 그 둘이 향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은 마냥 기뻤습니다. 한다테가 일어나도 이것을 빅크런치가 일어나는 것으로 받아들인 아이들은 굉장히 신나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아이들이 놀 때 그 산 열매를 따면서 놀기도 하거든요. 그때 기차가 쭉 지나가요. 그것을 아이들이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그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었습니다. 빅크런치가 시작되면 기차가 출발을 할 거잖아요. 출발돼서 나아가는 기차를 보는 것은 이 두 아이가 기차를 출발시키고 싶어서 혹은 새롭게 태어나고 싶어서 그런 소망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나고 아이들은 무사해 보입니다. 열차 안에서 수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때 아이들의 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난 걸까? 아닌 것 같아. 원래대로랑 똑같아. 그래, 다행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사를 통해서 아이들은 은연중에 알았던 것입니다. 사회가 말했던 그런 남자다움, 여자다움 혹은 그것을 무시한 채 조금 특별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도 모두 정상인 것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것을 깨달은 채 해방감을 느끼고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怪物誰だ 이 영화가 나온 지 꽤 됐는데요. 그래서 이 결말에 대해서 의견이 좀 나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아이들은 기차 안에서 산사태에 휩쓸렸을 것이고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에필로그에 해당되는 그 아이들이 나와서 대화를 나누고 들판을 뛰어가고 그리고 그 폐쇄된 선로에서 막아져 있던 문이 없어진 것. 이것 자체가 아마도 아이들의 상상이지 않을까, 희망적인 생각이지 않을까, 꿈이지 않을까? 이런 해석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출처는 모르겠으나 요리와 미나토를 연기한 아역 배우들의 인터뷰였나 감독의 인터뷰였나 정확하진 않은데 이때 감독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아역 배우들에게 이 요리와 미나토가 죽지 않았고 그냥 뛰어다니는 느낌은 어떻느냐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다면 아이들은 크게 다쳤거나 혹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화는 그것을 표현하지 않은 채 산사태라는 모든 걸 뒤엎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아이들이 경험하고 은유적으로 자신들을 올감했던 그런 사회 통념들이 없어진 상태에서 그저 자유롭게 뛰어가는 아이들을 통해서 그런 통념이 없어진 상태에는 이만큼 아름다울 수 있고 이것은 정상 비정상의 논리가 아닌 그저 이 자체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결말인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고요. 怪物誰だ 영화 제목인 괴물은 일부에서는 부당한, 부조리한 사건을 겪은 싱글맘인 사오리가 괴물 같은 시스템 혹은 괴물 같은 선생님들을 맞서는 그런 이야기였다면 2부에서는 역으로 가해자였던 선생님의 시선으로 오히려 또 다른 것을 보호하려는 그 교장을 괴물로 봤다면 3부에 이르러서는 그 교장이 인간다워지고 아이에게 조언을 준 어른으로 등장하면서 과연 이 괴물이 누구인지를 관객 스스로에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막 생각해봐! 생각하라고! 이게 아니라 1부에서는 괴물은 이거였고 2부에서의 괴물은 이런 것 같지 3부에서는 누군지 모르겠지 그러면 과연 괴물은 누굴까? 누구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괴물이란 것을 영화를 끝까지 보게 된다면 사회를 둘러싼 그런 통념, 편견, 차별을 의미하는 것도 같습니다. 怪物誰だ 긴 시간 동안 영화 괴물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톱파보았는데요. 저는 괴물을 나오자마자 극장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때도 특정 부분에서 눈물을 흘렸는데 이 리뷰를 하기 위해서 영화를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때는 2부
에서부터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반전이라고 하는 그 아이들의 관계를 알고 있기도 하고 영화를 극장에서 봤을 때도 느껴지는 그런 진한 감정들이 다시 솟아올라서 저를 덮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마치 제가 요리와 미나토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영화를 처음 보는 관객이라면 1부에선 의아하고 2부에서는 모르겠다 하다가 3부에서 이르러서야 이런 부분이 아이들을 괴롭게 아프게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이걸 이미 한 번 쫙 본 관객의 입장에서 1부에서의 그런 행동들, 말들 2부에서의 그런 행동과 말들과 오해, 소문, 시선들을 다 받아들인 아이들의 입장 저의 너무 눈물 포인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물이 좋은 작품이다 라고 질문을 받으면 저는 무조건 그렇다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구조도 뛰어나고 거기 안에서 나오는 심리 묘사와 다양한 복선들 그리고 시선을 옮겨가면서 스토리를 진행하는 것 마지막에 결말과 그것에 숨어있는 반전과 그것 때문에 생각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고통이란 무엇인가 혹은 내가 은연중에 어떠한 차별을 하고 있지 않은가 혹은 이러한 아이들을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 괴물에 대한 한 줄 평은 뛰어가는 아이들의 들판에서 열어주는 문처럼 사회도 반겨주길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9잔 원샷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주인장은 항상 보고 있습니다. 영화와 관련된 좋은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가이부츠다레다.